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드라이브하고 왔는데요.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 분계선 근처의 도로입니다. 저는 드라이브 코스를 찾으려 지도를 보다가 휴전선과 꽤 가까운 곳까지 길이 나 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는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한번 궁금증이 생기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주소만 파악 후 차를 몰고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휴전선 근방 도로를 찾아다니며 할 것 3가지를 계획했는데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보기, 휴전선 근방 마을과 관광시설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오물풍선 방지 수호신을 선물하고 올 겁니다. 계획을 세운 후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군이었어요. 길이 되게 이쁘다. 대자연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길인데요. 점점 휴전선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휴전선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수록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좋은 날씨에 텅 빈 도로를 운전하면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는데, 이 도로는 뭔가 이상하게 고요한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도로를 쭉 따라가니 제진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진검문소부터는 사전 허가 없이 민간인이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검문소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출입신고소를 방문해서 꼭 출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도착한 시간은 지금 7시 7분이에요. 아쉬운 대로 출입신고소에 잠시 정차 후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마치고 검문소를 통과하면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통일전망대는 약간의 입장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통일전망대와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약 4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와우, 대박이다. 저런 거 실물로 처음 봐요. 무기 새로 샀나봐. 고성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기에는 아쉬워서 잠깐 동해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언제 와도 맑고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동해 바다를 떠나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거기도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 너무 사전조사 없이 왔나? 국도가 예쁘네요. 드라이브 할 맛이 난다. 고성을 어느 정도 벗어나니 아까 전에 느꼈던 긴장감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세단이 이런 꼬불꼬불한 길 갈 때 좋습니다. 이래서 세단을 못 버려. 고성에서 양구로 가는 국도는 꽤 구불구불한 도로였는데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다 보니 생각보다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거의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운전을 시작했더니 너무 졸음이 몰려와서 중간에 눈을 좀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붙이고 나니까 낫다. 새벽 3시에 운전해서 왔더니 확실히 필요하긴 하네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전혀 카페가 나올 것 같지 않게 생겼어. 그렇게 서쪽으로 쭉 뻗어가니 강원도 인제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방 위치답게 군용차라든가 군인들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마을이다. 북쪽에 있는 인제군의 동화 같은 느낌의 마을을 지나 곧 양구로 가는 도로가 나왔습니다. 양구로 가는 길로 접어드니 또 고요한 도로가 나왔고, 가끔씩 보이는 군용 차량들은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을 가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산속 적막한 길을 한참을 따라 들어가니 드디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해요. 뭔가 오면 안 될 곳으로 온 것 같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휴전선과 아주 가까운 그 민간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숨막힐 듯 조용했고 저는 또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빠져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도에 표시된 길의 끝자락에 도착하니 통제구역이 나왔고 저는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너머에는 제4땅굴이라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1990년 3월 3일에 발견된 땅굴로 북한이 굴착한 남침용 땅굴로 알려져 있어요. 휴전선과는 불과 800여 미터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이 근처에는 을지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6.25 전쟁의 격전지였던 해안 분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소개드린 이 두 곳은 현재 임시 휴관 중이며 개관되더라도 양구 통일관을 방문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진짜 청정구역 같아요. 하늘도 너무 맑고, 만약에 우리가 전시 상황이 아니었으면 평화로운 느낌의 마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 정은아, 풍선 좀 그만. 양구를 떠나기 전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놓고 왔습니다. 이 선물이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마을을 수호하는 작은 부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배가 살짝 고픈데 잠깐 허기는 좀 채워야 되니까 마이구미, 거의 중독돼서 먹고 있는 젤리예요.
펀치볼로를 지나 금강산로까지 평화로운 드라이브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유독 산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어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요새를 횡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카페는 안 보인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어디서 사 먹지? 근데 커피 가게가 없을 만도 한 게 저라도 여기에 커피 가게를 내는 건 좀 많이 고민을 해볼 것 같아. 관광객이 자주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이제 군인들이 이용을 할 텐데 군인들이 아메리카노 먹으러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세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양구에서 철원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화천군을 지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춘천시를 지나는 방법이었어요. 언뜻 보면 화천군이 더 빠를 것 같았지만 예상 시간은 그리 큰 차이가 없었고 저는 카페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와중에 K5 하이브리드의 이 대박 연비를 한번 보세요. 얘는 속도를 안 내고 달리면 정말 연비가 미친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지루해요.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한데요? 커피가 없어서 그런가? 춘천에 들러서 커피를 사 먹을 계획이었지만 변두리 쪽으로 찍먹을 하면서 지나는 바람에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드라이브 끝에 결국 철원에 도착하고 말았어요. 배가 너무 고파. 갑자기 밥 먹을 생각하니까 배가 확 고파오네. 갑자기 막국수가 땡겨서 찾아봤는데 근처에 철원에서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점심시간이 겹쳐서 대기시간이 있었고 마음이 급한 대로 일단 목적지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철원은 아까 방문했던 고성과 양구에 비하면 긴장감이 덜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비교적 상가도 많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느꼈던 약간 숨 막히는 긴장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람 사는 동네 같습니다.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는데 전방 1.5km 앞에 제2 땅굴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너머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DMZ 평화관광을 접수하면 돼요.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은 당일 방문 접수, 단체는 사전 예약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4번만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시간대를 잘 확인해야 될 거예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면 제2 땅굴과 철원평화 전망대 그리고 월정 역사 등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에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광지는 월정역이었고 제가 사전에 알았다면 시간대에 맞게 방문을 했을 텐데 못 보고 온 게 아쉽더라고요. 목적지 방문을 마친 후 저는 갑자기 배가 미친듯이 고파졌고 바로 막국수집으로 달려가서 시원하게 국수 한 그릇을 먹어 치웠습니다. 식사 후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카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커피를 마시고 나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이 카페에 철원 지역을 수호하는 부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물이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좀 체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엔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이 철원군을 끝으로 강원도 지역 마지막 드라이브가 되겠네요. 강원도 휴전선 지역은 확실히 사람이나 상가는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대신에 푸른 산과 평야, 맑은 공기와 하늘을 원없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드라이브 경로로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군부대 시설과 군용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의 분위기를 무겁게 느껴지게 했고 저도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겁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곳은 당연하게도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아예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언젠가 비행 금지가 풀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드론을 가지고 이곳으로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G버스가 보이기 시작하네. 경기도 버스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G버스가 이날은 새삼 반갑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니 동의대교가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은 연천군 백령리였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상당히 민가가 많고 상가도 많습니다. 뭐지? 그렇게 마을을 지나 네이버 지도로 확인한 길 중간쯤 가니까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확인 지뢰 불발탄이 산재되어 위험하니 불법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표지판 옆을 지나 조금 더 길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요. 저기 통제구역 보인다. 여기서
돌려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봤자 추병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 것 같아서 끝까지 가지 않고 돌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휴전선과의 거리는 약 4km 정도 되더라고요. 연천군에도 전망대가 있었지만 제가 간 곳은 전망대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곳 백학마을에서는 1호 호국 영웅정신 계승마을이라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백학광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6.25 전에 활약했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대리석 안내문과 경기도 최초 의병의 날 개최를 기념한 조형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선물을 이곳에다 놓고 싶었어요. 이 마을의 평화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이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국군 장병들 얼굴을 보면 되게 어두워요. 요즘 아무리 뭐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군대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자유가 없다는 거, 아주 비합리적인 조직에 있어야 된다는 거,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조직이거든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고들은 또 철저하게 규명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전선 쪽에 있는 지역으로 와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새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전쟁 국가구나. 그리고 지금 이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휴전선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휴전선 지역과는 달리 물길 하나를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도였습니다. 임진강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졸리네요. 임진강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 한강이 나왔고, 한강을 건너 김포시를 지나고 나니 강화도로 통하는 문인 강화대교가 나왔습니다. 강화대교를 건너서 강화도로 진입합니다. 근데 저 강화도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경유지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강화도에서 유명한 평화전망대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호기심에 내비가 안내하는 곳이 아닌 섬 바깥 라인 도로로 차를 몰아봤어요. 와, 저기 북한이요? 이 강을 건너면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반대편 땅이 보여요. 북한이 보여. 저는 철조망 때문에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참을 직진하고 나니 검문소가 보였고, 통일전망대가 있는 구역으로 가려면 신원 확인 후 통행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바리게이트 앞쪽으로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교동도도 갈 수 있나요? 예, 쭉 가시면 교동도 갈 수 있어요. 아, 네. 가다가 보면은 네. 검문소가 또 나오는데 네네. 네, 이거 보여주시면 바로 통과하나. 네, 수고하세요. 통행증을 받고 나면 강화도 북부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보안 문제로 거리 촬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전망대를 잠깐 들렀는데 헛걸음했네요. 제가 너무 늦게 왔는지 전망대는 운영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교동도로 향했습니다. 교동도 역시 검문소가 있었고 신분 확인과 함께 통행증을 받아야 했는데요. 신분증 한번 확인해 아, 주세요. 네. 이거랑은 다른 거죠? 아, 이거 오늘 받으신 거예요? 예, 오늘 받았어요. 그럼 그냥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까 받은 출입증이 써지는구나. 우와, 교동도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교동도를 첫 방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동도에 오면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핫도그가 그렇게 맛있다네. 문 열었을라나? 가게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고 저는 바로 달려가서 기본 핫도그를 주문했습니다. 핫도그 집은 대룡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주말에 이 지역은 관광객이 엄청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날은 목요일이었고 여유로운 시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핫도그가 완성되고 설탕에 근본 케첩만 뿌린 후 차로 달려갔어요. 핫도그가 딥더 커요. 이 기본 핫도그는 3,500원이었는데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주셔서 식감도 바삭해서 좋았고 안에 소세지가 진짜 컸어요. 제가 소화 능력만 좋았다면 하나 더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핫도그는 차 안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핫도그 서브 미션을 끝내고 최종 미션을 향해 갔습니다. 멋지다 진짜. 영화 촬영지로 써도 되겠다. 언젠가 여기를 로케이션으로 해서 뭔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네요. 그냥 운전만 해도 기분이 좋은 도로였는데 실제 색감이 영상에 담기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마친 후 도착한 마지막 장소는 교동 망향대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곳에 있었고 눈에 띄는 것은 방문객들이 소원을 빈 쪽지들과 북한을 향하고 있는 두 대의 망원경이었어요.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의 모습은 생각보다 뭐가 없다.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소원 쪽지들이 있는 곳에 같이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긴장과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점차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도를 마지막으로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 5군데를 방문했고 4곳의 마을소호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고성은 제가 첫 방문이라 긴장하는 바람에 선물을 놓고 오지 못한 게 아쉽네요. 1953년 7월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을 맺은 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휴전선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